지난 영상에서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 쓰는 것을 도치라고 배웠죠. 도치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비읍, 비읍, 비읍. 혹시 앞의 영상을 안 보신 분이 있으시면 화면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둔 걸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앞의 영상을 안 보시면 이번 영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어, 부사, 부정을 문장 앞에 두면 동사가 따라서 앞으로 나가고 그러면 주어는 오히려 뒤에 위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질 수가 있는데요. 도치는 왜 하는 걸까요? 아니 그냥 왼쪽에 있는 문장들처럼 My cats are cute 또는 My cats are on the table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왜 굳이 보어인 cute를 앞에 쓰고 또 on the table 같은 부사를 앞에 써서 뒤에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꾸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문장의 가장 앞자리는 문장의 주인공인 주어의 자리였지만 보어, 부사, 부정이 그 주인공인 주어의 자리를 빼앗고 앞에 나왔다는 것은 주인공보다 더 돋보이게 하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보어를 앞으로 빼고 부사를 앞으로 빼고 그리고 부정도 앞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예로 보여드린 아디다스의 슬로건 Impossible is nothing 이러한 경우에도 원래 문장은 Nothing is impossible 해석은 불가능한 건 없다이고요. 도치된 문장 Impossible is nothing은 해석이 불가능? 아무것도 아니야. 불가능? 그런 건 없어. 뭐 이런 뜻입니다. 어떠세요? 똑같은 뜻이지만 어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도치했을 때 불가능이라고 하는 보어가 조금 더 강조된 느낌이 드시나요? 그런데 세 가지 비읍인 보어, 부사, 부정이 문장 앞으로 나가는 건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간다고 치고 근데 왜 다들 동사가 앞으로 같이 따라서 나갈까요? 그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보어, 부사, 부정이 혼자 나가지 않고 자신과 친한 것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 친한 게 바로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친한 동사를 같이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죠. 도치를 하는 또 다른 경우는 주어가 길어질 때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그림에서 lucky are라고 해서 문장이 시작되고 있죠. 얼핏 보기에는 lucky가 주어고 그 뒤에 are이라고 하는 동사가 온 것 같지만 lucky는 운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고 형용사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있지만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에는 명사만 써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 문장은 왜 형용사이자 보어인 lucky가 앞으로 나와서 도치가 됐냐면 원래 문장은 those are lucky라고 해서 주어, 동사, 보어로 구성된 이형식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식하는 연두색 부분을 집어넣어서 주어인 those를 수식했더니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된 친구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주어가 매우 길어졌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주어가 긴 거를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길어진 주어를 뒤로 보내고 도치가 되어서 오히려 보어인 lucky가 문장 앞으로 나오고 뒤에는 are those 순서가 되는 거죠. 또 저는 세 가지 비읍 중에서 부사가 문장 앞으로 나갈 경우에는 동사도 따라서 앞으로 나가서 도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전 영상에서 부사를 설명할 때 부사는 다른 것에 비해서 위치가 자유로운 편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부사를 문장 앞에 쓰고 뒤에 주어 동사를 도치해도 되지만 그냥 위치가 자유로운 부사를 앞에 쓰고 뒤에 주어 동사 순서로 쓰면 안 될까요? 그렇게 써도 됩니다.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부사를 앞에 쓰는 경우에는 부사 뒤에 컴마를 찍어서 거기까지가 부사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Next to the old man,
노인협회라고 하는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앞에 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 컴마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그냥 주어 동사 순서를 써도 돼요. 도치를 안 하고. 이제는 도치의 좀 예외적인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뭐가 있다라고 말할 때 here이나 there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도치를 하지 않고 here이나 there 뒤에 원래대로인 주어 동사 순서를 씁니다. 언제 도치를 하지 않는다고요? 주어가 대명사일 때. 예를 들어 버스가 여기 온다라고 할 때 The bus comes here이라고 하는 문장을 Here comes the bus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가 여기 온다라고 말할 때는 He comes here이라고 하는 문장을 Here he comes라고 말을 하셔야지 Here comes he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he라고 하는 게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도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출석을 부를 때 우리 대답으로 네라고 대답하거나 여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영어로는 Here I am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Here am I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I라고 하는 게 인칭 대명사라서 그렇습니다. 또 호텔에 가서 체크인을 마친 후에 호텔 측에서 우리에게 열쇠를 건네주면서 방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Here it is. Here you are. Here you go. 여기서도 it이라든가 you라는 게 대명사이기 때문에 도치를 하지 않고 그냥 주어 동사로 쓰셔야 됩니다. 또 다른 예외로는 only가 붙었을 경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 앞에 쓸 경우 부사와 친한 동사가 따라 나가서 부사, 동사, 주어 순서로 도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My cats are on the table 이 문장에서 on the table이라고 하는 부사를 문장 앞에 쓸 경우에는 동사가 따라 나가고 그 뒤에 주어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부사에 only가 붙는 경우에는 부사인데도 불구하고 부사가 아닌 부정처럼 도치를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를 앞으로, 일반 동사가 있으면 do나 does나 did를 앞으로, 그리고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앞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only in clear water 이라고 하는 부사가 앞으로 나갈 경우에는 does가 함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사가 앞으로 나갔다고 해서 일반 동사인 leaves가 함께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밖에도 도치에 대해 설명드릴 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그래 라고 할 때는 So am I. So do I. So can I. 이렇게 말을 하고요. 나도 안 그래 라고 할 때는 Neither am I. Neither do I. Neither can I.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am이라고 하는 동사가 앞에 오고 I라고 하는 주어가 뒤에 와서 도치가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또는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된 경우에 도치를 합니다. 예문을 보시면 if가 있는 경우에는 뒤에 I were 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쓴 거 보이시죠? 그런데 아래처럼 if가 생략이 되면 주어 동사가 바뀌어서 were I가 됩니다. 또 세 가지 비읍이 아닌 목적어를 문장 앞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씁니다. 예문을 보시면 He broke that promise within a day. 그는 그 약속을 하루도 안 돼서 어겼어. 이 문장에서 that promise라고 하는 목적어가 문장 앞에 온 경우 도치를 하지 않고 그냥 뒤에 주어 동사 순서로 쓰셔야 됩니다. 혹시 목적어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목적어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참고로 목적어는 뭐뭐을 또는 뭐뭐를로 해석이 되는 건데 예문에서는 그 약속을이라고 하는 게 목적어고 약속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문장 앞으로 나왔지만 다시 한번
세 가지 비읍, 비읍, 비읍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는 도치를 하지 않고 그냥 주어 동사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도치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너무 많지만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를 풀거나 문장을 만들 때 왜 주어 동사가 그렇게 바뀌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설명 하나만 더 하고 영상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There are a lot of people 이렇게 써야 맞겠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동사 are를 써주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There's a lot of people 이렇게 말하는 원어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There's라고 하는 건 There is의 줄임말이죠. 그런데 주어가 사람들, 여러 명이니까 There is 단수를 쓰면 당연히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런데 문법적으로 틀린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세요. There are, there's. 어떠세요? there's가 조금 더 발음하기 쉽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 문장은 there are라고 해서 R 발음이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발음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도 어렵지만 원어민들 자기네들조차도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문법이 틀리지만 there's 이렇게 쓰는 겁니다. 또 문법적으로 틀리지만 발음이 쉽다는 이유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there's와 발음이 똑같아서 there's 이렇게 쓰는 원어민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서 theirs라고 하는 건 그들의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유 대명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도 말이 안 되지만 세 번째 문장은 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간에 있는 there's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there's와 there is 똑같은 걸까요? 학교에서는 똑같은 거다. 그냥 there is를 줄여서 there's 이렇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텐데 똑같은 게 아닙니다. 줄여서 쓴 there's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라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따로 떨어뜨려서 쓴 there is는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라서 연설이나 회의할 때 사용하기에 적당합니다. I'm과 I am, he's와 he is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떨어뜨려서 쓰면 조금 더 딱딱한 말투로 들립니다.